한때 잘 나가던 의사였지만 개업한 병원이 망한 후 선배 밑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승훈. 정리 내가 하면 되니까요. 미연 씨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요. 내시경 환자를 진찰하던 어느 날 팔라리는 한람대교에 몸통은 동호대교 머리는 아직 냉장고 안에. 가수면 상태인 정노인이 살인 고백을 하고 어제 경기도 화정신도시 한 아파트 상가 신축 예정 부지에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이후 승훈은 정노인과 그의 아들에게 의심을 품게 됩니다. 간혹 수면 내시경 중에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 같은 거요. 연이은 살인 사건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던 그때 선생님. 승훈을 만나러 온 전처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나는 함정에 빠졌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우연히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된 한 남자 이야기 해빙입니다. 얼음이 녹는다라는 뜻인 제목만 보면 봄의 기운이 따뜻한 희망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에서 놀랐어요. 네, 해빙에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이야기 줄기가 있는데요. 점심 뭐 드실래요? 글쎄요. 나 볶음밥 먹고 싶다 이거. 볶음밥. 하나는 수면 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얼음이 녹는 사월이 되면 한강에 시신들이 평소보다 많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들어도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예고편이 전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계속 조여오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좀 풀어줬다가 조였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마지막까지 반전까지 놓치지 않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죠. 우선 감독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수연 감독님이 14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충무로 여성 감독님들의 활약이 많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감독이 아닐까 싶고요. 또 여성 감독님들이 이제 대중적인 장르 영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되게 희망찬 기운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려 14년 전에 4인용 식탁으로 평단 호평을 받았었는데 중상층의 불안, 그 계급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가족 해체의 불안까지 다뤘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담아내고 있죠. 이수연 감독님은 이제 전작에 이어서 이번에도 현대 사회의 불안, 공포 등을 등장인물의 심리에 담아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참, 너 회원권이지 않았었냐? 야, 나 그 부킹 좀 잡아주라. 같이 한번 나가게. 팔았어요. 그 위자료가 모자라가지고. 그럼 뭐 오늘도 수고. 네, 해비는 기존의 스릴러 영화들과 좀 결이 다른데요.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을 쫓아가는 것에서 스릴러가 발생하는 거였다면 해빙에서는 한 인물의 심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심리 게임이 주가 되는데 그 인물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 같이 그 악몽이나 환각 같은 걸 겪게 되는 것 같은 유사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거기에 캐릭터들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스터리 본연의 재미를 선사하면서 영화에 완벽하게 몰입하게 해주고 있죠. 전반부에는 그 주인공 승훈의 시점이었다면 후반부에는 정노인과 그의 아들의 시점으로 진행돼요. 이런 시점의 전환 때문에 반전이 생기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끝까지 긴장하게 되는 하나의 장치였죠. 네, 대부분의 스릴러 영화를 보면 이제 사건의 진범이 예상 가능할 때 관객은 왜 흥미와 긴장을 놓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해빙이란 영화는 영리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귀한 건데 맛 좀 보시라고요. 아니 뭐 이런 거를. 횡격막이에요, 사람 횡격막. 예? 놀라셨네. 아니, 소 안창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횡격막이라고요. 영화 내내 굉장히 답답해요. 폐소공포증을 일으킬 정도로 관객을 답답하게 하면서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데 아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딱 모든 패를 펼쳐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두뇌 게임을 마지막에 이제 퍼즐을 딱 하나 맞췄을 때의 그 쾌감 같은 것들이 상당하죠. 네, 숨 쉴 틈 없이 서스펜스를 제공하면서 심리 스릴러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색다른 방식의 스릴러란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조진웅 씨가 이전에 출연했던 작품들 보면 아무래도 코미디 위주의 작품들이 많았는데 전 영화 보면서 굉장히 섹시한 배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해빙이라는 영화에서 딱 자기에 맞는 옷을 입었다는 되게 섹시한 의사를 표현했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조진웅 배우랑 너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의사 승훈의 복잡한 심리를 아마 배우로서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완벽하게 관객을 몰입시키고 있습니다. 어이, 영업자 양반.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들고 있어? 어? 조진웅 배우는 이전에도 뭐 범죄와의 전쟁, 끝까지 간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때는 뭐 조폭이라던가 비리 형사 좀 거친 남자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해빙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섬세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안 되는 게 없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조진웅 배우는 이번 역할 위해 혹독한 체중 감량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니까는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 캐릭터에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면 사람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영화가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조진웅 배우의 유명한 그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혹독하게 치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머리만 갖고 가시면 어떡해요? 특히 서서히 드러나는 비밀을 마주할 때 이제 조진웅 배우의 반응과 표정이 압권이었는데요. 긴장감과 공포, 의혹 속으로 보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죠. 해빙의 그 서스펜스와 공포는 캐릭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이 영화에 굉장히 든든한 축이 아니었나 싶어요. 팔다리는 한람대교에 몸통은 동호대교에 그렇게 따로 버려 내년 4월까지는 떠오르지 않을 거야. 평소에 인자하고 지혜로운 어른의 이미지가 강했던 신구 선생님은 이번 영화에서 치매 노인의 그 천진함과 살인 고백을 툭직하게 내뱉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정노인이라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하죠. 그동안 쌓아온 그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캐릭터가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이게 또 하다 보면은 계속 오게 돼. 더불어 김대명 배우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따가 술 한잔하러 안 내려오실래요? 예? 한 10시쯤 마감할 것 같은데? 친절을 베풀며 승훈에게 다가오는 그 정육점 사장 성근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기이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죠. 그동안 미생이나 마음의 소리에서 굉장히 푸근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계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이수연 감독님께서는 그 더 테러 라이브에서 테러범의 목소리 때문에 캐스팅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보는 내내 약간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싫은 느낌을 목소리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족보도 없이 대검으로 갈 수가 있나? 대검을 찍어야지, 어? 부장이 됐을 때 서울에 남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아니면 지방 가서 옷 벗어야 된다고? 꾸준히 여러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기 스펙트럼 넓혀온 김대명 배우는 이제 내부자들에서 보여줬던 그 느물거리는 기자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다 알아요. 랑첸 대령이 무슨 생각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뼛속까지 다 안다고 내가. 특종에서 선보인 그 뻔뻔한 살인마를 섞어놓은 그런데 독특한 톤으로 지방 도시 정육점 주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죠. 아 이게 오늘 소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왔는데 머리까지 붙은 놈 발굴 치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다쳤네요. 이게 연장도 영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머리까지 다요. 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캐릭터라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승훈이라는 캐릭터한테. 이게 조진웅 배우가 만들어낸, 또 김대명 배우가 만들어낸 어떤 호흡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내시경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병원이 없는 거죠. 이 일대에서 내시경 보는 데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청아 배우 역시 궁금증을 유발하는 캐릭터인데요. 승훈의 주변 늘 맴돌면서 눈웃음을 살살 날리며 명품백을 수시로 바꿔대는 그런 되게 토박이 간호조무사 미연으로 등장하죠. 기존의 청순 발랄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영화의 긴장감을 고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기존의 이미지와는 좀 반대되는, 전복시키는 연기로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죠.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제 얼음이 녹고 시체가 떠오른다는 그 영화의 이야기의 출발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영원히 덮어둘 수 있는 것은 없다. 개인이든 사회든 해결하지 않고 묻어둔 것들은 언젠가는 떠오르기 마련이다라는 그 감독님의 지론대로 영화 안에서는 사회 혹은 한 개인이 억압해뒀던 문제들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그래서 훨씬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해빙을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신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해빙을 잘 만든 미스터리 스릴러이자 사회 고발극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재건축과 또 명품백, 강남, 매매원 등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병적인 징후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서 승훈이라는 인물을 대표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감독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빙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인물과 인물이 서로를 의심하는,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를 강박하는 이런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되게 미스터리하면서도 되게 무서운, 전 영화 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지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해빙,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함정에 빠졌어. 너무나 정교한 함정. 꽃피는 봄, 한강에 떠오른 시체. 이미 다 시작되어 있었던 거야. 조금씩 밝혀지는 살인사건의 비밀들.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해빙.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 의사 선생, 당신 진짜 뭘 알고 있는 거야?